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욱입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 5가지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유영철, NS카야 부인, 토막시신 의심봉지 추가 발견, 허니버터칩, 그리고 신은미 콘서트 이나물 투척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중 가장 뜨거운 뉴스 그 첫 번째는 유영철입니다. 10년 전 연쇄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뜬금없이 왜 이 이름이 다시 뜨겁게 거론되고 있을까요? 바로 교도관을 통해 성인 화보, 성인 소설 등 불법 성인 물품들을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소자들의 물품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 노골적인 사진이나 그림 등 반입이 금지된 것은 잡지 사이에 끼우는 방식으로 숨겨서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특히 주문 시에 특정 교도관 앞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의사항까지 적혀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10년간 사형 집행 안 하고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 내 세금이 아깝다. 교도관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가? 이런 격앙된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뉴스 그 두 번째는 허니버터칩입니다. 과자 하나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 봉지에 1,500원 하는 과자, 허니버터칩.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만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워졌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걸까요? 해태제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문막 공장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3교대 24시간을 100% 가동해서 월 60억 100%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 3교대 24시간 최대한으로 생산하고 있지만 시장의 수요가 많아서 고객들이 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가의 3배가 넘는 금액에 판다는 그래도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품귀 현상을 악용한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매 글을 보고 구매를 원해 돈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게재되고 있고 허니버터칩이 아닌 다른 감자칩을 보내는 등의 사기 거래 형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들에게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도남마 하정대입니다. 북한의 장성택 처형 1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 내부의 장성택 그림자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합니다. 장성택 흔적을 지우기 위한 피해 숙청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소원해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바로 장성택이 처형된 날인데요. 북한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제사회 고립 속에서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장성택 처형과 관련된 채널A의 단독 리포트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만거역적인 장성택을 형령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히 단죄 규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판결은 즉시에 집행되었다. 장성택 처형 1년. 집권 3년차를 맞아 김정은의 권력 기반도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기실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서기실 인원을 물갈이하고 인원을 2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의 우상화를 담당하는 선전선동부, 김정은을 근접 경호하는 호위사령부의 기능도 일부 가져왔습니다. 확대된 서기실의 책임자는 김정은의 친동생 김여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여정의 공식 직함은 노동당 부부장, 우리로 따지면 차관급이지만 장관급인 서기실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일 시대 조직 지도부의 역할이 강조됐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서기실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장성택 처형 이후 고모 김경희까지 알아놓으면서 후견인이 사라진 김정은. 가족인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일부 북한 주민들은 어린 남매의 권력 집중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화입니다. 김여정 외에 김정은 곁을 지키는 또 한 명의 여성, 부인 이설주인데요. 점퍼 차림의 김여정은 일꾼의 이미지를, 이설주는 정치색을 배대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은하 기자입니다. 장성택 처형 후 김경희의 역할은 두 여성 권력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김여정은 아버지 김정일이 즐겨 입던 야전 속옷을 입고 김정은의 군부대 시찰, 수산사업소 현지지도 등에 동행하며 일꾼으로서의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거 조신하게 검은 원피스를 입고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하던 것과는 달리 정치적 전면에 나선 겁니다. 반면 이설주는 브로치를 단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클러치백을 들고 나타나는 등 여성스러운 퍼스트레이디 이미지를 내세웁니다. 최근 김정은과 함께 군 가족 행사에 참석해 여성과 딸,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김여정과 달리 이설주가 가는 곳은 주로 축하연이나 공연장과 같은 정치색이 없는 장소에 한정됩니다. 과거 김경희가 김정일의 주변 여자들을 정리하고 여성 권력을 조정했던 것을 볼 때 제2의 김경희로 불리는 김여정의 이설주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김여정과 이설주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짓는 이유도 두 여성 권력의 충돌을 막기 위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자, 고선생님. 내일이면 바로 장성택 처형 1주기가 되는 때인데, 자, 장성택 하면은 김정일 때 무려 40년 동안 2인자였어요. 그리고 김정일이 숨질 때는 우리 아들을 좀 잘 좀 보유를 해달라 하는 고명 대신이었는데, 김정은 집권이 2년 만에 처형이 됐습니다. 올해가 드디어 1주기인데.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북한 최고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북한 전문가 중에 한 명이고요. 아, 그래도 거의 최고 전문가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네. 내일이 정말 장성택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지 딱 1년이 되는, 정말 1년이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제가 지난해 장성택 처형 직후에 있었던 어느 학술회에 의해서 한 3만 명 정도가 숙청이 될 거다. 예, 그 말씀 하셨죠. 예, 예상할 때 한 예상을 3만 명. 3만 명 정도를 했는데, 제가 그 근거를 든 거는 네. 황장엽 비서가 왔을 때 3천 명 정도가 숙청이 됐어요. 네, 황장엽 때는 3천 명 숙청. 3천 명 정도 됐고, 그 전에 심화조 사건이라고 고난의 행군 때 일종의 그 주민 성분을 감추고,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가 지주였는데 네. 자본가였는데 그걸 노동자 농민으로 감췄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형한 사람이 2만 5천 명. 그게 심화조 사건. 심화전 사건. 예.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게 장성택 사건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건데도 한 3만 명 정도는 1년 동안에 없어지지 않았나 그런. 예상대로 3만 명이나 숙청됐네요.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장성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장성택인데, 네.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진짜. 예, 잘생겼고. 그러니까 바로 김정일 여동생의 남편 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김일성의 맏아들이 김정일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네. 김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 같은 학급에 다녔는데, 예. 김일성의 딸 공주가 마음을 완전히 뺏긴. 네. 그래서 유명해진, 정말 이 아코디언도 잘 틀고, 예. 노래도 잘 불고. 예. 그리고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다재다능했다. 다재다능한 사람이고, 김경희가 푹 빠져서 그것이 김일성한테까지 보고가 되니까, 예. 김일성이 둘을 떼놓으라. 그래서 이 사람을 원산에 있는 경제대학으로 추방을 하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안 좋은 대학으로 안 보내버렸어요. 좋은 대학으로 보내버렸는데, 예. 김경희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볼가차를 자기가 직접 몰고, 무슨 차요? 볼가라고 이제 러시아 승용차가 있는데, 예. 그때는 좋은 차였겠네요. 예, 러시아에서. 그게 이제 부장들이, 장관들이 타던 차였는데, 예.
그 차를 김경희가 직접 몰고 차로 5시간, 6시간을 가서 네. 원산에 가서 장성택을 만나고 오고 그러니까 오빠가 김정일이가 예. 김일성한테 저 둘 사이를 막아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서 다시 종합대학에 왔다가 모스크바 종합대학에 둘 다 유학을 보냅니다. 아, 두 사람 한꺼번에 한꺼번에 유학을 보내고 한꺼번에 들어와서 사귀는 걸 완전히 허용한 셈이네요. 허용했죠. 예. 몇 년 동안을 막아놨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 뭐 경희 비서가 이 사람 없으면 죽겠다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예. 왜 김일성은 반대했어요? 보통 중산층 집안이거든요. 북한에 아주 유명한 집안들이 많은데 예. 왜 하필 네가 왜 이 사람이냐? 네. 호대 멀쩡한 거 빼고 뭐가 좋은 게 있느냐? 네. 우리로 말하면 집안은 이제 별로다. 혈통을 따진 건데 예.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김경희가 마음을 뺏겼고 예.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갔다 와서 당 국제부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예. 당 국제부 들어와서 지도원, 부과장, 과장을 거쳐서 당 청소년 사업부 부부장, 부장 이렇게 가는데 예.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서 당 국제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네. 강석주 지금 노동당 국제비서, 예. 김양건 지금 대남 비서 예. 이 사람들이 국제부에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없어진 김영일 전 국제비서도 같은 맥락이고 네. 그다음에 청소년 사업부 와서 부부장을 거쳐서 88년도에 청소년 사업 부장이 되는데 예. 바로 그때 최영애 지금 북한의 2인자인 최영애와 같이 정말 짬짬이가 돼서 정말 친했던 그래서 장성택 라인 중에서 가장 생각이 난다 하는 사람이면 최영애를 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최룡해는 결국 장성택 라인 중에 라인이네요. 그렇죠. 장성택 라인 중에 라인인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다가 예. 이 장성택이가 몇 번 고초를 겪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김정일이 사람을 다루는 수법이 예.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너무 고난이 세졌다 그러면 한번 툭 쳐서 예. 탄광 노동자나 광산 노동자로 보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잔가지들을 다 쳐버려요. 어허. 왜냐하면 고구마 줄기를 들쳐내면 그 밑에 달린 사람들이 달린 그렇죠. 감자가 많죠. 예. 그럼 다 쳐내고 다른 데를 갔다가 놨다가 다시 반성하게 와서 하고. 반성하게 하고 예. 2, 3년 있다가 다시 심어놓으면 또 붙어요. 어허. 그럼 왜 붙는 줄 아십니까? 권력에 항상 불나방처럼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예. 김정일이는 이른바 아방궁에 숨어 있잖아요. 예. 나와 다니질 않고 네. 김정일이가 나와 다니는 걸 보는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예. 자기 측근들만 항상 대동하고 다녔고 예. 장성택이는 자유롭게 나와 다니니까 북한 일반 간부들이 보건대는 저거는 나와 다니는 김정일 장군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밑에 또 줄을 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한 5년, 6년 지나면 또 감자가 토록토록 붙어요. 그렇지. 권력 실세니까 그 사람한테 붙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최영애가 그렇게 가깝게 지냈다가 예. 결국은 1998년도에 97년, 98년도에 사로총 사회주의 청년동맹 약자입니다. 사회주의 청년동맹 황색 사건이라는 것이 터지면서 예. 8명이 무려 당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총살을 당하는데 그때 네. 그 사람들을 총살한 거는 한국 안기부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죄목을 썼는데 네. 그거는 실제로 안기부하고 연결됐는지는 아마 통일이 된다면 나올 일일 것 같고 예. 어쨌든 죄목은 그렇게 씌웠는데 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최영애는 살았어요. 네. 거기서 살아서 자강도 낭린군의 벌목 노동자로 6년, 7년을 가 있습니다. 아, 역시 빨치산 후예니까. 빨치산 후예고 예. 그리고 뭔가 좀 김정일이가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완전히 숙청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봐. 허용은 안 하고 예. 두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보내가지고 그때 네. 벌목을 했어요. 도끼를 들고 예. 겨울에 그 40도 영하 40도 내려가는 양강도 자강도에서 나무를 뱄다고요. 그러면서 벌목공하고 똑같이. 그렇죠. 예. 당뇨가 심해졌는데 예. 이 사람을 다시 살린 게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장성택입니다. 장성택이가 김경희 비서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최영애 살릴 때 되지 않았느냐. 오빠한테 좀 말씀을 드려라. 그러니까 김경희 비서가 오빠한테 이야기를 해서 오빠가 그럼 데려오라 그래서 올라온 것이 당중앙위원회 총무부 부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심부름하는 행정실 부부장 네. 같은 거를 하다가
결국은 신임을 받아서 황해북도당 책임비서를 갔다가 예. 결국은 김정일이 쓰러지면서 예. 당 근로단체 비서로 올라오고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 그럼 여기서 돌발 질문. 예. 아니, 장성택이가 그렇게 신임했던 최룡해인데 예.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김정은 이 정권에서? 제가 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장성택의 측근 중에 제가 몇 명을 살아있는 사람 뽑으면 예. 김양건 대남비서, 예. 지금 지재령 주중대사, 예. 그리고 강석주 당 국제비서관 정치국위원, 예. 그리고 정말 최영의 상무위원인데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빨리 이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배를 빨리 갈아탄 사람. 아하. 이거나 예. 아니면 그 냄새를 맡고 장성택의 비리를 앞다투어서 당 조직 지도부나 김정은한테 이야기를 해서 먼저 고자질 했거나 그렇죠. 먼저 말을 갈아탔거나 둘 중에 한 하나네요. 가지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2013년 12월 8일 날 당 정치국 확대 회의 때 거기서 장성택을 울면서 비판하는 사람 중에 강석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장 예. 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 저런 극악무도한 반역자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그런 정치적 신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배은망덕을 하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장성택이가 처형이 되는데 예. 이제 강석주 나오네요. 강석주가 나오고 네. 그리고 지금 강석주가 좀 굉장히 좀 높은 사람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예, 있는데 바로 이 지금 사람이죠. 이 사람입니다. 예, 예. 북한 외교를 예. 총 책임진 사람이고 북핵 외교 육자회담을 총 책임졌던 사람이고 좀 다시 이 정치국 회의 확대 회의 장면을 네. 보면 좋겠는데 예. 지금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에 김정은이 앉아 있고 네. 이제 12월 12일 날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네. 저는 국가안전보위부 재판실을 난생 처음 봤어요. 아, 여기 와서 TV로 처음 봤다고요? TV로 그날 나오는 거를 처음 봤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화면에 좀 시간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예. 한번 재판 받는 띄워줘보세요, 장면을. 그 화면을. 그런데 거기에 장성택이가 모든 죄행을 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네. 쭉 하는데 장면에 네. 노동신문에 나온 장면에 장성택이가 목을 이렇게 눌리는 장면. 예. 그렇네요. 지금 저기. 목을 눌리잖아요. 후반에 목을 눌리네요. 저걸 왜 누르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예. 근데 보위부에 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예. 반역자는 푸른 하늘을 쳐다볼 자격조차 없다. 아, 하늘도 보지 말라. 그래서 목을 누르는 거라. 예. 너는 푸른 하늘을 볼 자격도 없다. 그리고 여기 다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재판장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재판장에 앉아 있는 예, 거. 모든 북한 방들에 걸려 있는 김정일, 김일성의 초상화가 없어요. 어허. 왜 없습니까, 그건? 이 김일성, 김정은이가 이런 반역자들을 보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정일, 김일성의 사진은 그런 반역자 있는 자리 자체도 자리 안 자체에 된다. 모실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제 재판정 모습 사진이 이제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예,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그때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피멍이 들고 수갑을 채우고 그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 여러 죄목들이 아주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죄목들이 많은데 뭐 네. 죄목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오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 저는 그 죄목들을 보면서 예. 이 양봉음이라는 건 지금 중국에서도 쓰는 말. 예, 이번에 예. 바로 시진핑. 시진핑이 그렇죠. 석유방을 예. 치면서 쓴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저게 양봉음이.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 건 북한도 예. 중국을 본따서 왜 박헌영 칠 때까지는 양봉음이가 얼마 잘 안 나왔는데 네. 국내파를 치던 67년도경에 양봉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양봉음이라는 건 앞에서는 이렇게 웃고 뒤에서는 딴 생각을 하는 걸 양봉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면종 복배하듯이. 그렇죠. 예.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이건 군대를 동원해서 정변을 해체했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된다. 양봉음이는 북한 모든 간부들이 지금 하고 있을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저건 사실일 가능성이 예. 충분히 있고 두 번째는 말이 안 되고. 이게 경제적으로 세 번째 국가기구를 무시하고 내각을 무력화하고 예. 수도 건설을 방해했다. 이거는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저거를
딱 보면 북한의 현실이 그대로 나온다. 이거를 장성택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의 현실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제를 하면서 내각 총리가 되려고 했다. 내각을 틀어지려고 했다. 그런데 네. 북한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각 총리를 하면 그 집에서 곡소리가 나온다. 왜요? 왜냐하면 내각 총리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리인데 예. 그냥 벤츠만 한 대 600, 벤츠 600 하나 주고 심지어 5만 달러도 결제할 수 없는 5천만 원도 결제할 수 없는 총리 자리인데 예. 경제적인 모든 책임을 지는 거는 내각 총리예요. 그래서 역대적으로 북한 내각 총리가 제대로 산 사람이 없고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가거나 옷을 벗거나 노동자로 네. 간 사람이 참으로 많거든요. 아, 그래요? 저 사람이 내각 총리를 하라 그래도 안 할 사람이에요. 어허. 그래서 저게 결국은 안 한 거고 그 밑에 죄행들도 다 사실 이게 바로 이 네. 정치국 휴에서 끌려나가는 정치국 장면인가요? 회의 확대해서 끌려나가는데 예. 이게 지금 보안원들이거든요. 예. 이 경찰인데 이 경찰 이 계급을 보면 여기 경사나 경장급이 사람들이 진짜 아주 하급 간부군요. 하급 간부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모든 앉아 있는 당과 군과 정부의 간부들 앞에 너네들 봐라. 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김일성이 사위도 저렇게 아주 이런 경찰들한테 끌려서 나가서 죽을 수 있다. 네. 정말 저런 자리에서 모욕을 주면서 끌고 나가서 보위부에 넘겨서 고문을 받다가 나흘에 총살이 결국은 되는데 일벌백계 원숭이 앞에서 닭목을 치는 식으로. 당연히죠. 예.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북한 노동당 70년 역사에 내년이면 70년이 되는데 예. 김일성이 친인척을 저렇게 죽인 적이 없어요. 예. 처음이군요.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부장이라는 고위급 간부를 네. 저런 식으로 때리고 몽든 사람을 군사재판정에 내오고 예. 군사재판정을 저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재판 목록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장성택은 신성한 조국 땅에 한 줌이 뼈도 묻을 자격이 없다. 예. 그래서 어떻게 죽였게요? 기관총으로 쏜 다음에 화염방사기로 쏴서 뼈까지 태워주죠. 아예 태워서 아예 흔적도 없애버렸습니다. 예. 아, 그럼 진짜 화염 방사기로 예. 태워주겠다고 하는 게 사실이네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 그것이 그 공개되지 않은 국가안전보위부 재판 방법에 예. 어떻게 처형을 한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것도. 예. 아, 이번 그래가지고- 특별히 한 게 아니라 예, 예. 다른 때도 이런 반역자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아예. 그러니까 뭐 장성대기 때만은 그런지 특이한지 모르겠는데 그 예. 방법의 내용에 기관총으로 쏴서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화형식을 해서 아예 뼈도 못 시체 찢게끔- 처리 방법까지 쓰여 있다 그죠? 예. 그래서 2인자 40년 동안 네. 정말 김일성이 딸로서 그리고 그 사람이 와이프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렇죠. 그러면서 장성택이가 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장성택이 제일 측근인 이룡하인데 북한 이름으로는 예. 용종자를 써서 예. 이룡하 행정부 리룡하. 예, 예, 리룡하 행정부 제1부부장, 예.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 음흠. 이 두 명은 11월 중순에 이미 처형을 했는데 예. 그 처형장에 장성택이를 앉혀놓고 처형을 했대요. 자기 오른팔 왼팔을. 그래서 장성택이가 그 자리에서 졸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안가에서 갖다 고문을 했고 결국은 정치국 확대 회의는 결국은 형식만 취하고 나흘에 재판을 해서 총살한 알겠습니다. 거죠. 자, 지금 현재 황선 씨하고 그다음에 신은미 씨가 최근에 종북 콘서트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인데요. 현장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잠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와 그리고 그곳에 오시는 분들 청중의 그 안전을 더 이상 담보하지 못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더 큰 인명피해가 있을까 봐서 오늘 부산 지역 주최 측에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양해 말씀드리고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 봄에도 있었던 토크 콘서트가 왜 이렇게 유별난 관심 속에서 정말 특별한 일인 것처럼 진행되는지 저 자신도 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작성한 오늘 이 자리에는 원래는 신은미 선생님과 제가 같이 나오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어제 그 일에 굉장히 충격이 심하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관계로 지금 이곳에는 저 혼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일단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어제 익산 토크 콘서트에서 사제폭탄을 던진 학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익산경찰서 유치장 접견실에서 짧은 머리에 앳된 얼굴의 학생을 마주하니 무엇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힘들진 않은지 물었습니다.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제폭탄을 만든 것도 던진 것도 그 아이는 아닙니다.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문화행사 자리에 끔찍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사제폭발물을 투척하게 한 것은 분단이라는 괴물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왜곡 보도를 통해 국민을 이간질하고 민족 문제를 악용해온 언론과 정치가 2014년 오늘을 야만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익산경찰서에서 오군과 경찰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우리 사회가 만든 이 무거운 짐을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짊어지게 하는 것에 담대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와 과격한 분단병과 근거 없는 적대감이 아직 살아갈 것이 더 많고 웃을 일이 많은 청소년까지 부추겼습니다. 저희는 어제 저녁 일어난 테러의 주범은 그간 숱하게 진행해온 통일 토크 콘서트를 갑자기 종북으로 몰아 내란이라도 일어난 듯 호들갑을 떨며 종북 마녀사냥을 자행한 언론과 그의 부안해동에 법도 원칙도 무시하고 움직여온 공안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선처를 부탁할 권한이 있다면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만큼은 선처해 주십시오. 아이가 지게 된 지음을 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논란 속에서도 토크 콘서트를 더 대중적으로 만들기 위해 애썼던 것도 이렇게 무서운 적대감이 사라지길 원해서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통풀이를 들이대며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좀 더 다른 미래를 꿈꿔야 할 때입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들도 박근혜 대통령도 한국의 언론들도 때마다 저마다 북에 대해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남북 문제에 대해 시시때때로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오붓하게 모여앉아 해외 동포의 다양한 목소리 귀 기울이고 민족의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중북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 콘서트를 열고 있는 황선 씨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아까 방금 말씀드릴 때는 신은미 씨도 같이 나온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은미 씨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황선 씨 주장을 들어보면은 과거에 모두 했던 내용 이번에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웬 종북몰이를 하고 있느냐 하는 항의성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근거 없는 적대감으로 결국은 순진한 청소년까지 부추겨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언론과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 선생님. 자, 김정은이 최근 지난 6일이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예술 소조원들의 공연을 지켜봤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김일성, 김정은이 얘기가 나오니까 눈물을 막 흘렸다고 그래요. 근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눈물 자주 흘립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장면인가 보네요. 군인 가족들의 공연이랑 보고 그랬나 본데. 선생님 지금 즐겁게 웃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게 우는 장면이 나오네요. 예.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고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또 울컥했겠죠. 뭐 저건 뭐 어떻게 뭐 아들로서 충분히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뭐 이런 거는 네. 뭐 또 인간이 두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처형하지만 또 뭐 아버지 보면 또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날 것 네.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장성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 김정은의 김정일의 시신을 운구한 8명이 있습니다. 네. 한쪽에 군인들이 4명이 서고 한쪽에 이 민간인들이 최고 4명이 권력자들이죠. 섰는데 이게 최고 바로 권력자들인데 그때 당시에. 예. 여기 김정은 1번이네요. 그죠? 빨간 위에서부터 보면 김정은이 살아 있고요. 예. 장성택이 죽었고 네. 지금 뒤에 서 있는 사람이 김기남인데 예. 김기남이 이제 4.3 담당 비서를 하고 있는데 예. 85세입니다. 사실상 예, 뭐 이 사람이 권력이 이제 없네요. 31살짜리 지도자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신비롭습니다. 참 오묘합니다. 네. 참 대단하십니다. 이런 아주 아첨 덩어리로 예. 변한 거고 예. 최태복 비서도 그냥 권한이 없이 그냥 아우 대단하십니다. 우리 원수님 정말 최고이십니다. 최고의 영장이십니다. 이런 결국 요 2명 살았고 바로 장성택이 처형되는 거 보면서 두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알았네요. 금방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저쪽이 이제 군부입니다. 예, 군부. 이용호 군총참모장은 2012년 7월 달에 끌려가서 어디 간지 없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군요. 예, 수송됐는지 안 처음에는 됐는지 무슨 말이 돌았는가 하면 장성택하고 암투가 있었다. 네. 그래서 수용소에 가뒀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성택이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는데 저 사람이 살아서 나오지 못한 거 보면 그때 바로 처형이 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뒤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인데 예. 춘인데 잘못됐습니다. 저 김영춘 예. 인민무력부장인데 거의 3번째 선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은 당중앙위원회 부장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선으로 물러나서 옷을 벗었고요. 예. 그리고 4번째 사람은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4번째 사람은 우동측이라고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인데 우동측. 우동측. 예. 예. 저 사람은 2012년 4월 달에 자총을 합니다. 자총은 뭐예요? 자살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김정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은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짝에 있는 4명은 몽땅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1명 없어지고 아첨꾼 2명만 지금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이 김정일이가 네. 후계자를 옆에서 당과 군을 대표해서 잘 지키라고 부탁을 한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 이 8명, 이 7명은 그러니까 고명 대신이나 마찬가지라. 그렇죠. 권력 무상이네요. 권력 무상이죠. 예. 40년 권력 무상입니다. 예전에 진시황이 권력 잡고 나서 여불이 죽인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똑같은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거에는 이제 7인방은 완전히 이제 예. 거의 뭐 예. 사라졌거나 아니면 완전히 허세가 된 거고. 예. 자, 척신그룹과 훈신그룹이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 무슨 소리인가 하면 예. 그 장성택 처형돼서 없어졌고요. 예. 김병희 비서는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어디 모처에 가서 치료를 지금 받고 있고요. 경공업 부장 이제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당 비서도 아니고 예. 정치국 위원도 아니고 최고인민회의 위원도 아니고 네. 그냥 저희들이 판단을 하건대는 그냥 남편이 죽은 다음에 정말 넘차 다 해먹어라. 그리고 자진해서 물러나서 치료만 받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용화 같은 사람은 장성택의 최측근. 예. 그래서 행정부 제1부부장인데 2013년 11월 중순에 역시 기관총으로 총살이 됐고요. 해버렸고. 그리고 이용호는 네. 정말 그 후계자를 총대로 보위하라는 임무를 받았던 사람인데 네. 2012년 7월 달에 잡혀가서 행처를 모르고 있고요. 모르고. 김영춘이는 옷을 벗고 이선으로 물러갔고 김정각도 역시 이선으로 물러났고 그러니까 이 척신그룹과 훈신그룹이 다 숙청되거나 퇴진한 거죠. 친척이건 공운을 세운 사람이건 모두 다 김정은이의 권력 공고화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단을. 된다. 그런데 그럼, 최영애는 예.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두 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김영남, 김기남, 박봉주는 이제 방금 허세고. 앵커님 말한 것처럼 허세입니다. 예, 그냥 허세고. 자기가 고난을 쓸 수 있는 거는 자기 비서하고 자기 운전기사만 고를 수 있는 능력만 가진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살려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 예. 최룡해는 정말 제 생각에는 그 장성택과 삶의 궤적을 같이 해온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처형되거나 없어질 사람인데 근데- 어느 순간에 말을 갈아탔다는 소리죠. 예. 그리고 장성택의 모든 비리를 김정은한테 이야기를 해서 최고의 신임을 얻은. 세조 때 세종과 세조로 넘어갈 때 예. 신숙주하고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주나물이죠. 예,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명실상부한 북한의 2인자. 저거는 왜 2인자가 됐는지 올해 4월부터 10월 달 사이에 한국에 올 때까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지금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 네. 나오겠죠. 금방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황병서 2인자를 몰아내고 예. 자기가 2인자로 사진. 됐고 예. 심지어 러시아 방문 때 갔다 와서 천년색 칼라 사진을 노동신문에 6장씩 실리게 하는 그러니까요. 거의 김정은하고 맞먹게 김정은 수준에 실렸어요. 맞먹게끔 하는 거 봐서는 저 사람한테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었다. 예. 그리고 김정은이가 대단히 마음에 들었다. 예. 그리고 김양건 지금 러시아 가서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최룡해. 예. 예. 요 뭐하고 오버랩이 되는가 하면 시진핑 주석이 최룡해 만날 때 둘 다 굳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는 둘 다 화기애애야 합니다. 그렇네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북한이라는 나라를 러시아하고 미국이 대결 속에서 구도 속에서 보는 것 같고 네. 북한은 그 틈을 재빨리 늘려서 중국하고 안 좋으니까 그 틈을 타서 러시아로 파고들었군요. 가서 파고드는 건데 예.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둘 예, 다 지금 그러네요. 반미 기치를 들고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크리미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이 있고 아주 둘이 아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최룡해는 중국에 갔을 때는 아주 푸대접 받았어요. 아주 프레접 받고 네. 시진핑가 기다리게 하고 그렇죠. 군복 입고 가려는 거 군복 벗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푸대접을 받았고 예. 그 다음부터는 고위급 접촉이 북중사에 전혀 없고 예. 근데 러시아하고는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에서 5번째 있어도 김양건 비서도 장성택하고 같이 국제부에서 같이 있었고 당에서 40년 근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살았을까요? 예. 틀림없이 뭔가를 김정은한테 보여주지 않았겠냐. 그렇겠네요. 그리고 지재령 주중대사 친하다는 걸 우리 외교부 사람들 다 알거든요. 예. 근데 저 사람이 살아있는 거 아직도 봐서는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주중대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사람도 뭔가 비자금을 갖다 바쳤던지. 아니면 그 중국에 있는 장성택의 비자금을 갖다 바쳤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냥 예. 제가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설로만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상당히 높죠. 예. 그리고 지금 집권 3년 동안 권력 지도를 보면 네. 역시 제일 부상한 거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다고 볼 왜 수 그런가 하면 예. 저게 오빠, 즉 아버지 때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 때 김정일이하고 김경희가 둘이서 다녔는데 네. 김경희를 북한이 공개를 한 것이 굉장히 후에 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처럼 오빠를 보좌를 했어요. 예. 그만큼 김정일이가 통치 기반이 확고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별로 그러니까 여동생의 도움이 필요 없었다. 그렇죠. 김정일은. 김정일 근데 김여정이가 25살짜리를 옆에 불러들일 정도면 네. 고모부까지 못 믿고 고모까지 못 믿고 이용호도 못 믿었는데 내가 누구를 믿으리? 네. 동생은 북한에서 여자들은 네. 흔히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해도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건 김정일이가 한 말이고 김일성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나라에서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 암탉 소리가 깊이 들어가 있어서 예. 김여정이가 권한을 쥐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우리 봉건 시대에 그런 속담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여정이가 지금 당중앙의 부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건대는 네. 조직지도부, 그러니까 김정은 서기실 부부장이거나 예. 선전선동부 부부장이거나 예. 그러면서 김정은의 1호 행사를 담당해 보는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1호 행사는 서기실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1호 예. 행사는 서기실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황병서 당시 칠 때 장성택을 칠 때 조직지도부하고 국가안전보위부가 합심을 해서 척벌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했던 사람이 황병서. 3인자로 올라갔고 예. 그때 조직지도부 여기 잘못 나오는데 지금 조현준이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입니다. 제1부부장 가장 높은 부부장. 가장 예. 높은 부부장. 예. 조현준이가 하고 황병서, 김원홍 이 세 사람이 장성택을 치는데 칼을 쥔 사람들이다. 네, 그러니까 부상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세 사람은. 예. 예. 그 이병철이는 예. 공군 및 반항공군 사령관인데 저 사람은 지금 미스터리입니다.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상장해서 대장으로 됐으며 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데는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올라와 있는 거로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김정은이 최고의 신임을 받을까? 예. 혹시 이설주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 어떻게 연결? 장인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하. 근데 네. 이거는 지금 가능성이기 때문에 쳐다보는 겁니다. 예, 예. 저 사람이 급격히 부상을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던 사람이 예. 갑자기 부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예. 저 사람은 타당한 이유가 없어서 원래 이설주가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조종사의 딸이라는 소리는 있었어요. 조종사. 예. 그런데 그 조종사가 저렇게 공군사령관일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예. 저 원수님을 대하는 걸 보면 예. 뭔가 네. 맺어진 친인척 게 있지 관계가. 않을까. 예. 그래서 저 사람이 갑자기 부상을 한 거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밖에 많은 부서들이 해체되고 합치고 그랬습니다. 예를 네. 들면 예. 행정부 산하에 있던 54부 같은 것은 다 없어졌고요. 그 네. 산하 외화벌이 기관들은 군과 당에 다 다시 돌아왔고. 장성택이가 장악하고 있던 부서들이 없어진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성택이를 치면서 현대판 종파. 네. 종파라는 말을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뭐 과거에 무슨 연안파 치고 뭐 박헌영 일파 치고 할 때 종파주의. 저는 1967년도에 예. 외고 혁명학원이라는 걸 다닐 때 네. 67년도에 국내파를 치는 장면을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종파라는 딱지가 하나 붙으면요. 거의 구족이 멸살입니다. 구족. 삼족. 삼족이 아닙니다. 나의 삼족. 삼족은 발언을 잘못하면 삼족이지만 예. 종파로 물리면 구족이 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기 쭉 보면 뭐 쭉 나오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족이 날아간 사람들입니까? 그 중에 날아간 사람도 있고 안 날아간 사람도 예. 있고 그런데 예. 어쨌든 가장 측근으로 돼 있던 뭐 문경덕 비서는 총살됐다는 처형됐다는 설이 굉장히 아직도 네. 그렇고요. 우리로 하면 서울시장처럼 서울시장, 평양시장. 예. 평양시장 그리고 당조안의 부장이었던 이게 근로단체 부장입니다. 예. 이용수도 사라졌고 국제비서 김영일도 사라졌고 예. 오수영도 사라졌고 네. 그러니까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40년 동안 당중앙위원회에서 2인자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장성택이가. 예. 그 사람하고 솔직히 술 한 번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을 거고 네. 같이 외국에 한 번 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 거고 지방에 출장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장성택이가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그냥 장성택이 딱지만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어허. 그래서 지금 뭐 이거 보면 저 새로 떠올랐던 사람 중에서도 예. 지금 최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김정은의 농구 코치. 아, 그렇습니까? 농구를- 그런데 예. 국방위원까지 갔어요? 국방위원까지 가서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예. 저 사람이 인민보안부장인데 대장이었다가 별이 4알이었다가 네. 중장으로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예. 그런 다음에 없어졌어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아.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예. 인민보안부라는 게 보안부 정치국장이라고도 하고 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이라 그러는데 예. 이 사람은 상장.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중장. 별 3개인데 대령으로 강등을 시킨 다음에 또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말하면 중장이 대령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그게 전무후무한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북한이 김정은이가 장성택의 뿌리를 몽땅 캐서 없애버리라. 네.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든 것을 그렇게 하다가 4월 달에 정지를 합니다.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다치니까. 민심이 흉흉하고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멈췄는데 보위부하고 당 조직 지도부가 안 됩니다. 아직도 잔당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다시 시작하라. 예. 그래서
전당 쪽으로 장성택 잔당 찾아내기가 다시 시작된 거죠. 자, 제가 예. 이렇게 많이 숙청을 하고 바꾸고 했는데 김정은의 정치적인 그런 권력 예. 더 공고화됐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불안해졌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을 때 제일 크게 작동을 한 것이 예. 당정군 엘리트들이 김정은과 같은 배를 탔다는 공동의 인식 때문에 김정은이가 안착됐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봐라, 동굴아파 봐라, 중동 봐라, 수령이 없어지면 너네 다 헛거다. 네. 다 그냥 교수형에 처해지고 다 나가서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쓸어야 될 거리를 쓰는 그런 거를 계속하면서 너와 나는 같은 배를 탔다. 네. 그래서 그것이 당정군 엘리트들이 모여서 추대를 하고 끌고 온 거거든요.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이영호 군총참모장하고 군에서는 장성택 행정부장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을 다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 예. 무섭다. 김일성이 사위를 죽이고 네. 김경이 남편도 그렇네요. 죽이는데 우리는 팔이 먹습니다. 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공포심으로 딱 엎드려서 김정일이 유일영도 체계가 섰겠죠. 예. 지시가 지금 내려갑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마음속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양봉 의미가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면정복배. 예. 겉으로는 무섭고 오묘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주 예. 신비로운 계책이십니다. 이러는데 정말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종대 쾌도남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